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금융시장입니다. 코스피가 0.8% 올랐고요. 코스닥이 1.7%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좀 더 강했고요. 코스피도 실질적으로는 한 1.3% 정도 오른 효과는 있을 겁니다. 거의 LG에너지솔루션이 한 5% 이상 빠지면서 지수를 좀 깎아 먹었죠.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시총 비중이 뭐 10%까지는 안 되지만 한 7%대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한 0.4% 정도는 LG에너지솔루션이 깎아내렸다고 볼 수 있죠. 대략. 그래서 실제는 한 1.2 정도 오른 코스피 시장이었다. 어제 야간에 미국장이 빠지고 있다가 새벽 늦게 이렇게 반등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빨간불이 다 켜져 있던데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좀 오르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좀 올랐습니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만 아니었으면 2800을 좀 터치할 수 있는 저를 찬스였는데 내일로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쯤이면 이제 2800으로 올라설 듯해 보입니다. 오늘 뭐 거의 전 업종이 올라서 뭐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도 올랐고 하이닉스도 올랐고 LG전자도 뭐 올랐고 KB금융 뭐 다 올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LG 에너지 솔루션만 한 5.7% 정도 빠졌죠.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MSCI 편입이나 그 다음에 각종 ETF 등에 편입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매기가 들어오는 것도 맞는데요. 그 들어오는 것을 이미 거의 뭐 계획처럼 스케줄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따라서 오히려 또 매도하는 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 오늘은 좀 매도가 많으니까 좀 빠졌고 또 내일 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게 오락내리락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주가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의약품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 빠졌고요. 그저께 어제였죠. 미국이 뭐 중국 수출 규제한 그 중국 바이오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반대로 한 7% 정도 올랐다가 오늘은 뭐 반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정밀 부분은 ST 바이오센스 한 4% 빠지면서 이렇게 업종 지수가 빠졌다. 그 외엔 다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전 업종이 올랐죠. 오른 종목이 1100 종목이고 하락이 244 종목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생활치료, 뭐 격리치료에 대한 그 기준이 바뀌면서 개인 뭐 구호용품이라고 해야 되나 산소 포화도 측정기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재택치료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메디아나 뭐 CU 메디칼, 메가 CS 뭐 이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엔캠 오랜만에 2차 전지주들도 좀 많이 올랐죠. 엔캠 그리고 거의 다 올랐습니다. 종목이. 오늘은 좀 빠지는 종목 찾기가 좀 더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다 올라서 조금 산뜻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미래 에셋 벤처 투자 이 종목을 보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앞으로 움직임에 대해서 약간 좀 촉이 왔다고 해야 되나? 앞으로 좀 움직임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좀 발견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일봉을 봤을 때는 음봉을 달았고 장중에 올랐다 이렇게 빠져서 뭐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거의 장막판까지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과정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봉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침에 상승했다가 쭉 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아 올렸거든요. 거의 보합 위로 0.1%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은 별거 아닌 부분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의도가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 보면은 이 종목은 여기에 거래량이 가장 크게 터졌었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부분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여기 지금 물려있는 아마 개미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에서 조금 털어내고 또 올려서서 여기서 좀 일부 좀 털어냈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물린 개미들이 있는데 그 개미들을 거의 오늘까지 거의 다 털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좀 행보 기간이 조금 한 며칠 있을지언정 이제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날아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무리하게 뭐 따라 붙는 것보다는 오늘처럼 이렇게 빠질 때 오늘 좀 장중에 한 6% 이상 빠졌었죠. 마이너스. 요렇게 빠졌을 때 요런 데서는 충분히 매집을 해 놓으면은 지금 이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이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그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 던지려고 하면은 주가는 지금보다 1.5배 정도는 올려야지 털 수 있는 물량이다. 그래서 지금 한 9,000원대 정도에서 사 모으면은 나중에 뭐 한 15,000원 정도에서 이렇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거는 뭐 시간이 걸릴지언정 무조건 가는 미래이기 때문에 뭐 소액으로라도 조금 투자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은 오늘 장중에 좀 많이 올랐다가 다시 좀 반납을 했죠. 내일 조금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해 주면은 이제 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 정도까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 4,500원 정도까지만 빠져주면은 요 근처에서는 이렇게 매수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 박스 뭐 지지선 정도 되겠죠. 이렇게 요 지지선 정도 부근에서 매수해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 5,500원 정도 목표 잡고 이렇게 가면은 무난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안 내려오면은 안 사면 되겠죠. 우리 기술 투자는 계속해서 9,000원 아래에서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댓글에 보니까 7,500원에 들어오신 분 계시다는데 12,000원까지 뭐 기다리면 되냐고 하는데 뭐 기다리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저는 간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7,500원대 매수하셨으면 수익이 좀 나면은 지금도 뭐 수익 중이지만 조금 더 나서 이렇게 뭐 만원 위로 올라가면은 조금씩 분할로 매도하면서 따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죠. 아무래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주식이든 이걸 100% 장담하면서 확신하면서 가게 되면은 좀 거기에 따른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다고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고 가게 되면은 여기 가격이 안 나오면은 절대 안 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꺾일 때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꺾일 때.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 분할로 매도해 놓으면은 다시 꺾이면 여기서 다시 또 분할로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분할로 매도하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다. 물론 저는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보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12,000원도 좀 싸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슈프리마 HQ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 주가를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매수해가면서 이렇게 이런 봉 모양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윗꼬리가 긴 이런 양봉 모양의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봉은 매집봉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한 달도 안 된 기간 내에 다시 기회를 이렇게 주는 경우는 천사가 아니고서는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여기서 산 사람들은 앞으로 더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이것도 요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가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 가격이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한 7,700원 정도 손절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중이든 뭐 7,700원 깨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고 이렇게 모았다가 나중에 9,000원 위로 올라가면은 그 위에서 이렇게 분할로 매도하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좀 급등하는 종목들은 거래량 보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는 여기 7만원 근처까지 내려오면 무조건 사야 되고
나중에 85,000원 위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종목입니다.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좀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기다릴 수 있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매매하면 좋고요. 마음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거래량 없는 종목들을 하면은 다른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서 마음 졸여가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멘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멀리 볼 수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사면은 매우 안정적이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뭐 저평가 구간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상향 채널의 하단부에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죠. 주가의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이죠. 이렇게 이거는 뭐 거의 사람 관상 보는 거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웃는 상이면은 착해 보인다는 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차트도 이렇게 흐름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죠. 이걸 거스리는, 이렇게 흐르듯이 움직이는 차트 모양이 거스러지는 경우는 시장이 좀 크게 부러진다거나 아니면은 이 개별 종목에 큰 악재가 생기는 일이 아니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이 크게 부러지거나 하지 않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했는데 운 좋게 대박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종목이 좀 그랬죠. 요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 흐름을 타고 한 여기쯤인가 1,000원대 근처에서 이렇게 해놨다가 뭐 1,200원이나 1,300원 정도에 팔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렸네요.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보면은 과거부터 움직이는 이렇게 이 종목의 움직임 흐름이 있는데요. 요렇게 이 채널에 갇혀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단부에서 매수해서 상단부에서만 이렇게 팔아도 여러 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죠. 물론 여기서 안 올라가 꺾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손절을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종목을 할 때는 하단을 잡고 가고 또 목표가도 잡고 가는데 목표가를 잡고 갔을 때 위에서 뭐 1,200원대 팔아버리면은 이런 걸 못 먹죠. 그래서 팔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판다든지 분할로 이렇게 매도를 해야지 절반 정도 물량 가지고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매도도 매수도 분할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수익도 더 잘 나올 수 있고요. 지금 흐름대로 타고 가면은 되는 종목 좀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파인테크닉스가 지금 자연스럽게 잘 올라가고 있네요. 요렇게 좀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들어왔다가 요렇게 지금 채널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타고 있다가 여기 아래 11,000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기다리면 요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목표가는 한 14,000원 정도 잡고 요 근처 가면은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지금 뭐 괜찮은 위치에 있다. 파인테크닉스는 폴더블 폰 뭐 내장 힌지 기업이죠. 앞으로 폴더블 폰이 뭐 대중화되게 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입니다. KH바텍은 외장 힌지죠. 외장보다는 내장이 더 뭐라 해야지, 그 기술도 어렵고 그리고 내장 힌지가 좀 더 단가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했을 때 폴더블 폰 중에는 파인테크닉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요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큰 영업이익이나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앞으로 올해 내년에 커질 수 있는 폴더블 폰 시장을 생각하면은 미리 선점을 하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지금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단 샀다가 상단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기다리면은 뭐 한 달 정도 안에는 여기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좀 낙폭 과대의
보이는 종목 하나 가졌습니다. 덴튬이고요. 이 종목은 시적 대비 지금 좀 많이 내렸다. 이 종목이 이렇게 빠진 거는 오스템 임플란트 영향이 좀 크죠. 그리고 지금 임플란트 시장이 굉장히 좀 확장되고 있는 국면에서 지금 현재 퍼가 한 11배 정도 잡혀 있는데요. 임플란트 종목들이 보통 퍼가 한 20배에서 25배 정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실제 주가도 거의 뭐 반토막 났죠. 92,000원 대비 5만원대니까 거의 반토막 난 거죠. 이런 종목도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것도 이렇게 손절을 안 잡고 이런데 손절을 안 잡고 만약에 대응을 했다가 뭐 채널 하단 부분이네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사놓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은 이는 하락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손절 라인을 잡고 항상 데드라인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가격은 뭐 쌍바닥 만드는 지지선 잘 만들고 있고요.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쌍바닥 부분을 깨고 내려갈 때는 손절을 해야겠죠. 한 55,000원 정도 손절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잡고 위로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한 75,000원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크래프톤은 30만 아래에서 계속 사면 됩니다. 지금 다시 또 30만 아래로 내려왔네요. 여기서 매수해서 나중에 뭐 40만원 위에서 고민해보면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30만 아래에서는 그냥 매수해보자. 오늘 디와이란 종목은 뭐 매수 추천은 아니지만 종가 베팅을 어떻게 하는지 종가 베팅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뭐 종가 베팅을 좀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을 할 때 좀 확률을 좀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돌파 지점을 돌파하는 그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요. 보면은 중요 돌파 지점이면 보통 전고점을 돌파할 때를 좀 포인트를 많이 잡습니다. 앞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전고점이 되겠죠. 여기를 돌파할 때 이게 종가 근처에서 이렇게 돌파할 때 그리고 지지해 줄 때 요럴 때 보통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기다리면 요렇게 급등이 나오죠. 지금 같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고점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죠. 이렇게 꼬리로서 이렇게 여러 군데 잡혀 있죠. 꼬리가 지금 위로 나와 있는 꼬리만 한 5개 정도 나오는데요. 이 꼬리 부분을 종가상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였고 지지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종가로 들어갔습니다. 분봉으로 보면요. 제가 매수한 부분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에 매수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전고점 2개를 돌파하고 그 위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막판 오가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확신을 가졌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더 커지면서 장막판까지 이렇게 힘있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시호가 10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점프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2% 정도. 그래서 여기서 끝났는데요.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하실 때는 중요 돌파 지점을 돌파하는 종목을 일단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률 높이시려고 하면은 돌파 지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그 부분을 지지해 주는지 확인하고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으려면은 지지 이후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으면은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좀 키워주고 동시호가에 거래량 좀 크게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종목은 시간 내에서 한 5%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위에 갭으로 한 5% 정도 떠서 시작하겠죠. 그러면 뭐 5% 정도를 뭐 먹고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영역이라서 장중에 조금 크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보고 들어가는 거다. 그 종가 베팅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세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가 중요 돌파 지점. 뭐 돌파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한 뭐 포인트가 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정고점을 넘어서는 앞에 여기가 정고점일 때는 여기 돌파할 때인데 종가상으로는 돌파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는 종가 베팅이 안 되는 자리고요. 여기 넘어설 때 이런 데서는 종가 베팅이 되는 자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돌파 이후에 돌파한 지점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여부가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가 이제 종가상으로 이렇게 끝을 꼬리를 좀 이렇게 위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요거까지 맞아 떨어지면 이제 다음날에 상승할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지지전 정도만 확인하고 보통 매수를 하는 타입인데 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아 올리는 까지 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거까지 다 확인하시는 뭐 분들도 확률을 좀 더 키우려고 하시는 거겠죠. 조금 수익률 차원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죠. 한 3% 정도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 다 보고 하셔도 괜찮고요. 돌파만 보고 하시면 조금 안 좋습니다. 돌파했다 꺾여 다시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여기 지지받는 모습이 보일 때, 그리고 호가창으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을 여러 번 확인하고 이렇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종가 베팅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종가 베팅을 고르실 때는 보통 장중에 좀 거래량이 좀 있는 종목 중에, 그래도 한 100만 주 이상 거래되는 종목 중에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미리미리 그 관심 종목에 종가 베팅 할 만한 종목들을 체크해 놨다가 그 종가상에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2,000개 넘는 종목을 다 돌려가면서 이렇게 종가 베팅할 종목을 찾을 수는 없겠죠. 물론 조건 검색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체크가 되게끔 만들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 관심 종목 내에서 찾는 게 빨라서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은 자기 관심 종목 내에 정리해둔 종목 중에 오늘 이 종목은 종가로 좀 베팅을 가능하겠다를 이렇게 분봉을 보면서 체크하고, 뭐 일봉상에서 중요 돌파 지점을 돌파하는지 체크하고, 이렇게 세 개 체크가 되면은 보통 매수하는 게 맞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종가 베팅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실전으로 임해야지 수익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한 2800포인트를 돌파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 잘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본인 자금 100%를 투입하기에는 좀 불안한 장이다. 아래 위로 흔들린 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소액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최대 한 30% 정도만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고 나머지는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는 게 좋은 장입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